한국일보 그 1월 11일 일면 기사는요. 첫 보고 10시 의문 덕균 박근혜 7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첫인지 오전 10시 청와대 애초 9시 24분과 24분 주장과 달라 보고 지시 간격 축소 의도 보여. 안봉근 대면 보고 내용 빠져있고 김장수 실장과 통화자료 없어. 헌재 행적 부족 다시 제출하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인플루엔자 그 AI가 떴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지금 살처분이 몇 마리나 했지? 저번에 지난주에 3천만 마리 넘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늘었겠죠, 그죠? 미중 해양 충돌 남중국해에서 한반도까지 확대. 그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 지나서 대한해협을 통과했다. 관련한 기사입니다. 차은택 라인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 선정에 개입 정황. 야, 베니스가 뭐냐? 베네치아지. 자, 이면입니다. 그 박근혜 3시간 40분 10시 반에서 오후 2시 11분까지 3시간 40분간 보고 11건 받았지만 지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박근혜 직무유기 하지 않았다. 24시간 재택근무 체제. 나도 그러고 싶네요. 오후 3시 다 돼서야 구조인원 오류 보고받고 사태 심각성 깨달아. 그랬다고 합니다. 3면입니다. 핵심 3인방 짜맞춘 듯 불출석 배우 기획자 누구냐. 개빡쳐하는 박근혜란다. 박한철 헌재 소장 사진이 있고요. 3인방은 이제 표준실,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3명입니다. 시간 끌지 마라 열받은 헌재의 경고. 박근혜 기억 살려. 세월호 당일 행적 밝히라 했는데 기대 못 미쳐. 재판부 답변서 보완 제출 요구. 예, 그렇답니다. 박근혜 언론 오보탓. 끝까지 세월호 책임 회피. 점점 나 자신도 되게 무감각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하도 한심해서. 사면입니다. 최순실과 물질적 가족관계 박 대통령 제3자 아닌 직접 뇌물죄. 특검 쪽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적용 혐의 무게 중심 이동 부정한 청탁 상관없이 처벌 가능. 삼성은 뇌물 공여죄에 더해 최순실에 준 돈횡령죄 적용 타진. 장시호 최순실 제2태블릿 특검 제출. 청와대 주도 삼성 지원 증거 담겨. 야, 청와대가 주도해서 삼성을 전해줬다. 송성각 차은택 콘텐츠진흥원장 자리 주며 좌편향 색출 지시. 송성각은요, 차은택의 측근이랍니다. 안종범 박근혜 포레카 매각 문제 있다며 권오중과 협의하라해. 포레카는 이제 그 포스코 쪽 광고 계열사라 그러던가. 오면입니다. 한반도 코앞에서 무력 시위, 노골적 무력 시위. 사드 보복 수위 높이는 중국 사드 배치 결정 유보가 속셈. 경제 제재, 물리적 과시 압박, 추가적인 무력 도발 여지 충분. 러시아와 한미 훈련에 맞불 가능성. 서해상에서 충돌 우려 높아져. 한반도 겨냥한 미사일 시나리오도. 요거는 그 이어도에 중국 그 전투기 뜬 거 관련한 기사죠. 중국 한국 화장품 보복까지 무더기 수입으로 19개 브랜드의 11톤 분량. 엄청나네요. 달러 위안화 기싸움에 환율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 울겠습니다. 6면입니다. 트럼프의 등 떠밀린 기업들 줄줄이 미국 투자. 네, 그러고 있고 겉으로는 침묵하며 한중 갈등 노리는 일본은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국에서 아마 1차적인 문제는 아니죠. 얘들은 계속 이제 트럼프의 엉덩이를 핥을 생활을 할 겁니다. 트럼프 한반도팀 실무진 윤광,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포팅어 유력. 매튜 포팅어라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면입니다. 위안부 사드 어떻게 반기문의 딜레마. 진정인 외교부 주도. 그러니까 위안부하고 사드가 지금 이꼬라지 난 게 외교부가 주도해서 그렇게 된 건데 반기문이 외교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그래서 딜레마라고 표현했네요. 하늘 위안부 합의 직후 환영, 비난 여론 높아지자 수습 홍역. 사드 배치에도 아직 언급 없어. 귀국 후 또 다른 검증 시험대. 한국일보에서는 반기문을 까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반기문을 밀어주고 있죠, 그죠? 조선일보에서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기문 관련한 기사가 그 따뜻한 시장 자유주의라고 따뜻한 시장 경제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걸 도입하겠다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밀어줬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위안부 사드 관한 얘기를 반기문에서 안 한 거는 좀 특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렛대 카드 졸속으로 쓴 한국 외교 권력 공백기 후폭풍. 사드하고 위안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목표 전략 부재 단기 성과 집착한 이미지 외교다. 구면입니다. 구면. 무관용 사명권 제한 4대 재벌 개혁 집중. 요거는 이제 문재인 쪽 정책입니다. 승계학용 못하게 그러니까 지주회사 손질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에 검토한다. 네, 그렇답니다. 반기문 귀국 맞춰서 뉴 DJP 연합론 꿈틀. 뉴 DJP. DJP 연합은 뭐냐면은 김대중, 김종필 연합입니다. 대중필, DJP. 그 국민의당하고 합치겠죠, 그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민의당은 근데 또 국민의당은 제1정당이 되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2인자로서 만족할 놈들이야. 자기 이익만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반기문이든 아니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 밀어줄걸요. 자, 박원순 차기정부 참여정부 시즌2 아닌 촛불 공동정부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재벌개혁안의 견제구. 참여정부 때 불평등해서 못해 민주연합 함대 구축해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원순이 한 3주 정도 신문에 못 나오다가 갑자기 막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누가 제일 낫냐고요? 대통령 중에? 노무현이 제일 나았죠. 너무 앞서갔지. 한 50년 뒤에 나올 만한 사람이 이제 그 50년 전에 나왔으니까 욕 처먹고 쫓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쫓겨난 게 아니지. 아무튼 신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노무현은 시사점을 많이 던져줬어요. 되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옳거나 그 사람이 바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또 잘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을 잘할 수 있어도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그 사람이 똑바른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를 들면은 무슨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제 착하고 좋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그 사람의 올바름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노무현은 시야점을 많이 던져줬는데 나는 이제 좀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지. 저는 그 뒤에 그 10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왔으니까 다시 또 절실하게 그걸 느끼는 게 아닌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면입니다. 강사들이 반대하는 강사법 정부 5년 만에 확정. 강사법 확정됐구나. 강사법이 뭐냐면은 그 대학교 시간 강사 관련 얘기입니다. 고등교육법인데요. 고등교육법이라 그러는데
여러가지 이게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는 미지수, 처우 개선 미비 등 세 차례나 유예, 보안 입법만 놓고도 건건히 대립, 당연 퇴직 조항 논란, 교육부에서는 재임용 요구 혼란 최소화, 한교조에서는 부당해고 법에 명시한 것이다. 건건이 다 이제 대립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쟁점이 크게 세 개네요. 크게 세 개로 일단 한국일보 정리해놨는데, 하나는 1년 미만 임용 허용입니다. 1년 미만 임용 허용. 자, 두 번째는 당연 퇴직 조항 신설. 해고를 법으로 명시했다라는 강사 쪽 주장이고요. 강사 임무 교육으로만 제한한다. 그러니까 강사한테 연구비나 그런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 강사한테는 이거 하나도 유리할 거 없는 법안입니다. 법률 개정안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나는 강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 자, 설물가 초비상인데 정부는 재탕 대책, 지난해 설 대책과 판박이, 직거래장 달인 등 예년 수준, 채소 과일 공급량은 되레 줄었다. 메르스 확산 책임 삼성병원 늑장 제재, 의혹 만든 복지부,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12년입니다. 지연이자 모르겠지. 변호사가 142억 꿀꺽. 대구 K2 비행장 소음 소송. 상비재판에 배상금 이자 눈덩이, 주민의 돌아갈 목까지 챙겨. 계약서 원본 위에 붙여 위조, 의혹 제기 6년 만에 횡령 혐의 기소. 이거는 변호사이네요. 변호사가 집단 소송으로 돈을 챙겼다. 집단 소송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돈 떼먹는 놈. 변호사는 재판에 져도 어쨌건 수임료는 챙기게 되거든. 착수금은 챙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장사인 거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패소건 하나 늘겠지만. 경찰서장 낯뜨거운 아들 표창, 관할서 다른데 퇴임 직전 추천. 관할서가 다른데 퇴임 직전에 추천.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표창을 준다, 그런 건가? 신호 단속을 업무 협조 공적으로 했다. 좋은 표창이다. 자, 우울한 경찰 시험 준비생들. 청와대 파견 간부의 채용 청탁 보도에 순경 선발까지 비리라니 울적. 이 사람들은 어쨌건 그 노력을 통해서 그걸 하려는 사람이니까. 내가 교수 되고 싶은데 교수 자리에다가 그거 하면 교수 자리에다가 내가 교수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수 자리에다가 막 예를 들면 총장 딸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개빡치겠지.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이다 같은 학생 인권 웹툰 조카와 소통하며 그렸어요. 라는 기사인데, 이거는 모나면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임이었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이딴 성추문. 자진 사퇴 경고에 권고에 연락 두절. 그냥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넘어가 봅시다. 대학교 4학년 전과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13위원입니다. 대구 경북면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대구공항 통합 이전, 대구도 반대요. 이런 얘기 있고. 권영신장하고 이제 리퍼트 대사 있죠. 미국 대사.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서로 술 먹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걸 했냐.
자, 별 다른 얘기는 없고요. 별로 좋은 사진도 아닌데. 17면입니다. 트럼프 마사위 비선에서 공개 실세로 뭐 공직자로 올렸다 그러던가?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자기 사위를 올렸답니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왕국이 돼가는 거구나. 18면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 부양 효과보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 커. 상반기 조기 집행, 하반기 재정 절벽, 추경 편성, 악순환 반복. 작년에도 사실 추경 관련된 얘기 많았고 올해 또 이제 추경하겠다 뭐 그런 불의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세하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부제를 좀 읽어보면은 정부 경기 침체 대응 전략으로 1분기에만 예산 31% 풀기로 1분기에 14년째 땜질식 처방 아랫돌 배서 윗돌 궤등경이다. 소비투자 자극할 정책 시급 1분기에 31%를 푼다 라고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만 하네요, 그죠? 자, 우리 은행 민영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00만원을 벌어요. 100만원을 벌어. 1년에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1년에 1000만원을 벌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300, 아니지 250, 250, 250, 250 이렇게 이제 4분기에 각 분기에 나눠서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1000만원을 먼저 받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첫 1, 2, 3월 달에 예를 들면 게임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막 그런다고 이제 400만원을 써버린 거지. 그러면은 나머지 5, 6, 4, 5, 6, 7, 8, 9, 10, 11, 12월에 이제 쓸 돈이 줄겠죠, 그죠? 그때는 가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하는 건데 정부 예산은 뭐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일종의 그게 편법이거든요. 편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좀 정상적인 아무튼 그건 아니야. 그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각각 이제 딱딱 나눠서 쓰는 게 좋을 텐데 추가 경정이라는 거는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럴 때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바람에 좋지 않은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제 추가 경정이 나오니까 그런 관련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 민영화 시대 첫 행장 옥석 가리기 돌입 4달 초 윤곽 드러날 듯. 요거는 은행장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은행. 근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쪽은 잘 모르니까. 작년에도 세수 호황 이어졌다. 요거는 작년보다 24조 더 거쳤다. 세금이. 요거는 조선일보에 좀 자세히 나와 있었죠, 그죠? 자, 19면입니다.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도 받기 힘들어진다. 뭐 돈 관련 얘기들이 쭉 있고요. 맞벌이 결혼 때는 세금 100만원 돌려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혼하세요.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100만원 받으려고 무슨 그 결혼하시려고. 20면입니다. 인공지능 만난 스마트워치 봄날을 꿈꾼다. 뭐 경제면은 다 돈 관련 얘기예요. 돈이나 뭐 투자 그런 관련 얘기고요. 특별한 다른 얘기는 없고 정치나 그런 얘기는 없고요. 22면에는 문화면인데 문화면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예,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제왕 3부곡이라는 42권짜리 소설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게 근데 뭐냐면은 강희제, 그 다음에 옹정제, 그 다음에 걸륭제 요렇게. 그 옹정제인데 왜 옹건제라고 적어놨냐? 오타네. 강용정 걸륭은 청나라의 그 가장 초기에 가장 그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형제들인데 뭐 요약하자면은 강희제 때 쌓아 올리고 걸륭제 때 말아먹었죠. 걸륭제 때 전쟁을 많이 벌여가지고 이 양반이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돈을 써버렸고, 그것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이제 가경제 이후로는 청나라의 재정이 좀 많이 힘들어졌죠. 빛이 강하면은 그만큼 그만큼 이제 그림자도 크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걸룡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뭐 스포츠면은 별 얘기 없고요. 자, 29면입니다. 29면 오피니언입니다. 동지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칼럼이 있는데, 동지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여기 동지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친구할 때 그 동지가 아니고요. 동지, 겨울 24절기 중에 동지 관련한 얘기인데, 동음이유로 그 장난쳤네요. 그 친구라는 의미의 동지하고 겨울 그 24절기의 동지라는 의미를 같이 썼는데, 지금 근데 글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이 글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칼럼을 보면 대략 이제 그 칼럼의 이제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 정도를 찾아보는데, 근데 방금은 이거는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곤경의 반려배려라는 글이 있는데, 실험견 구조는 사람 마음도 구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학 관련한 실험들 있잖아. 거기 동원되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거 관련한 얘기인데, 30면입니다. 대통령 출마 자격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거는 반기문 관련한 글입니다. 반기문의 출마 자격 관련한 글이고,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할까?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시장 조작에 GDP 2% 이상 써야 지정돼도 실질적 경제 피해 미미, 대중무역 협상 지렛대 의미 크다. 요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환율 관련한 문제인데, 내가 이제 그 경제 관련 얘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부재 정도면은 내용 자체는 다 요약이 된 것 같아요. 자, 관료 엘리트들의 비극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관료 엘리트들의 비극. 요거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은 뭐 관료 엘리트가 아니지. 우병우 등등 관련한 이야기고요. 31면입니다. 트럼프는 보호주의자인가? 보호무역하고 뭐 내수 성장 아니면 그리고 그 국내로 이제 공장들을 옮기려 그러는 거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라는 칼럼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무슨 글인지 모르겠네. 글자를 파자하는 거,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한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오얄리자를 18자위왕, 18자위왕, 18자위왕이라고 읽는 것처럼, 네, 그 원래는 18자위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8자위왕이라고 읽는 것처럼, 이제 18자라고 읽는 것처럼 그 글자를 어떻게 파자하면 뭐 재밌는 게 나온다, 뭐 그런 글인 것 같은데, 정치 관련 얘기도 좀 있네요. 풍자도 좀 있고 재밌는 글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반기문 귀국의 술렁이는 정치권의 모습이 불성사납다. 되게 한국일보다운 칼럼이네. 자, 헌재부로부터, 저도 동의해요. 헌재로부터 부실 판정받은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자, 교과서 심사 기준 강화에 무늬만 감정 만들려는가? 요거는 무늬만 검정 만들려는가? 요거 그 국정교과서 관련한 얘기죠. 국정교과서 관련한 얘기. 국정교과서 이슈는 한국일보에서는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이제 환기시키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점점 국정교과서 얘기는 안 하더라고. 한동안 밀어주다가. 자, 요걸로 오늘 한국일보 브리핑도 끝났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내일 신문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